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저희들 주제별 영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중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약 먹는 것이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이 또 성중독을 끊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이 성중독을 끊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도 이제 성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먼저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사, 또 하나가 이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신과 상담을 받는 거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쭉 보니까 놀랍게도 그 1, 2위에 해당되는 그 조회수 1, 2위에 해당되는 영상들이 약 복용이었어요. 약 복용. 약 복용은 내 회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정말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정말 이 약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오해들도 있고 또 바로잡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 먹으면 성중독이 끊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당신이 만약에 중독이라면 아무리 중독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신과에 찾아가 약을 먹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요. 당신이 만약에 진짜 중독자라면 약을 먹어도 끊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사실 이 약으로 끊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두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방법이 하나는 이제 우리 안에 갈망이 있거든요. 이 충동, 성에 대한 충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성추행하는 사람들 충동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참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충동이 있는 건데 이 충동을 약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약으로 관리가 잘 안 돼요. 대부분 주는 약은 항우울제를 많이 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신과 약을 먹었어요. 먹고 병원도 세 군데나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한 번에 세 군데가 아니라 한참 다니다가 또 다른 데 다니다가 또 다른 데 다니다 이런 식으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들 때마다 이제 병원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원 가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병원들을 다녔는데 이제 가서 약을 먹는 게 대부분 항우울제를 주더라고요. 또는 뭐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나요? 그런 거 효과를 노려서 이제 막 비타민제도 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항우울제를 주거든요. 근데 그 항우울제로 이 충동이 사실 우리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충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더라도 이제 재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갈망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갈망을 그 약을 먹어서 그 갈망이 이제 재발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일부 효과가 있긴 해요. 근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잘 안 된다는 것을 뭐로 좀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 알코올 또는 마약 같은 경우에 어떻죠? 그것을 항우울제 먹어서 끊을 수 있나요? 정신과 약 먹어서 끊을 수 있나요? 못 끊어요. 약 먹어서 끊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신과에서 막 10년씩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정신병원에서 또 5년씩 3년씩 있는 사람들이 약을 계속 먹는데 그럼 나오면 재발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재발하고 또 들어가고 재발하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거 뭐죠? 약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은 사실 성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도 이 갈망이 똑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좋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알코올이나 마약은 물질 아니냐? 우린 행위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먹어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이거든요. 사실 음식도 갈망이 있어요.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 음식 먹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 갈망이 있는데 음식을 항우울제를 먹어서 음식 중독을 끊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나요? 예. 물론 뭐
조금의 효과를 본 사람이 있고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끊는 게 아니라는,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중독자들도 중독과 똑같은 패턴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유독 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충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약을 먹으면 좀 될 것 같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성중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중독도 일반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 음식 이런 것처럼 똑같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도저히 약으로는 사실 끊어지거나 이제 많이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충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충동을 약을 먹어서 줄인다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퍼센테이지가. 근데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재발하는 것은 외부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업무의 스트레스,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재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약을 먹어서 내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서 재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중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중독은요, 외부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재발하는 게 아니라 중독자이기 때문에 재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중독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재발하는 거지, 외부의 스트레스로 인해 재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외부의 스트레스가 좀 더 강하면 더 자주 재발하거나 강도가 뭐 깊게 재발하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 예민하니까 이제 확 이제 질러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외부의 스트레스가 없으면 재발하지 않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어도 한 뭐 재발 주기가 한 달이면 뭐 한 달쯤 되면 다시 슬슬 올라와서 또 재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약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충동을 줄이는 거. 근데 충동이 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중독 행위라는 것이 외부의 스트레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스트레스를 약이 조금은 줄여줄 수 있지만 결국은 또 다시 재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다시 요약할게요. 사람들이 이제 약을 먹으러 가요. 근데 약 먹는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갈망이 충동인데 그 충동이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부의 스트레스로 우리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서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외부의 스트레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독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약으로 중독을 끊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중독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약을 먹지 말아야 되냐? 라고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뭐 끊을 수 없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냐? 장점은 없냐? 단점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 먹는 것에 뭐 끊고 말고는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근데 저는 약 먹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주의점. 먼저 약 먹는 것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정신과 가서 약을 먹는 거에 장점이 있어요. 뭐냐? 사실 그 약을 먹어서 뭐 충동이 줄고 스트레스가 줄고 이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을 병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프구나, 병에 걸렸구나, 또 내 힘으로 못 고치는구나, 이런 병으로서 이제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에 예전에 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갈 때 굉장히 많이 절망이 들었어요. 나가 진짜 아픈 게 맞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아픈 게 맞아요, 병이 맞아요, 중독이 맞아요, 말로 많이 했는데, 진짜 가서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가서 사람들이 있는데 막 거기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내 차례가 되면 이름을 부르면 들어가서 내가 이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처방전을 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물론 그거로 제가 끊어지진 않았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으로 생각하게 되는 또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중독이 그 외부의 요인으로만 이제 발병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재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외부의 영향도 있어요. 다시요. 중독이 외부의 영향만으로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재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외부의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홀트라는 단어 쓰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래서 hungry, angry,
lonely, tired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재발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홀트.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 한다고 술이 끊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를 더 재발로 이끌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약을 먹으면 좀 이제 사실 스트레스 좀 줄고 또 예민함도 좀 줄고 그리고 외로움도 좀 줄고 또 피곤한 것도 좀 줄기 때문에 피곤한 건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좀 줄기 스트레스가 좀 줄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재발하는 그 빈도들이 조금 뭐 예를 들어 10번 넘어질 거 9번, 8번으로 좀 주는 그런 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약을 먹으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에게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까,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좀 예민함들이 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한 10번 넘어질 거, 100번 넘어질 거, 한 90번 넘어지고 이렇게 좀 빈도가 주는 거는 그런 효과들은 있습니다. 또 지금 지내기가 좀 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유익 중에 하나는 중독 말고 꼭 중독 말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인 관계에서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민해가지고 막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나를 비난할 거야, 욕할 거야. 나는 뭐 이렇게 너무 공포스럽고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무섭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약을 먹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편안함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역시 이제 저는 끊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약을 먹으면 조금 편안함이 있어서 좀 지내기가 조금 편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약과 관련해서 제가 주의할 점 몇 가지 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신경정신과를 이제 갈 때 저도 이제 몇 번 갔는데 그 상담을 같이 하는 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상담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가서 그냥 약만 다 달라 그랬고 세 번째도 거기서 그냥 알아서 약만 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상담한다고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얘기하면 좀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해져. 좀 편해요. 좀 편하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또 정말 병에 대해서 좀 시인하는 마음도 들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상담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 정신과가 좋습니다. 가면 그냥 딱 띡 하고 약 주고 뭐 이런 데 말고 한 1시간이면 1시간 딱 이렇게 30분이면 30분 딱 시간 정해서 이렇게 내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상담을 같이 하는 정신과가 신경정신과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정죄하지 않는 의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막 고치려고 드는 의사들이 있어요. 못 고치는데 그래서 막 고치려고 막 하면서 특히 또 뭐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면서 막 고치려고 들고 막 정죄하면서 막 이렇게 왜 그랬냐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좀 피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대부분 신경정신과에서 성중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많은 중독자들이 사실 많이 갔어요. 신경정신과에 갔는데 중독자를 잘 이해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제 부자로 살았어요, 평생.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힘들겠다 하지만 정말 그 가난에 그걸 뼛속까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다른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존재 자체를 받아주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고 그러니까 들어주고 이런 좀 상담이 전 좋았고 그런 정신과가 좋았고 이제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회사를 좀 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건 제 외국인 후원자가 얘기해 줬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가족들이 이 정신과 약을 오랫동안 먹었는데 사실 한 10년, 20년 이렇게 먹었더니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약이 좀 내성이 생겨요. 사실 내성이 생기고 좀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을 먹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약을 또 많이 먹었어요. 먹기도 먹었는데 병원도 막 여러 군데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약을 이제 나중 돼서는 뭐 먹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성이 생기고 또 이제 약에 대한 금단도 정서적인 금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화장지 변기에 약이 떨어졌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게 됐는데 뭐 또 뭐 이제 그래서 뭐 당장 끊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오랫동안 먹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네 번째는 저는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먹습니다. 이건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건 아니고 가정의학과에서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우울증이 또 실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타이레놀이나 이제 진통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대량으로 좀 받아서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이제 하나씩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초기 프로그램 밟을 때는 좀 이렇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초기 프로그램을 밟을 때 막 재발하고 너무 재발할 때 10번 중에 한두 번은 줄여주니까 이제 그 정도 비율이라도 좀 해서 이제 프로그램의 극대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초반에 이제 먹도록 또 예전에는 저도 이제 제한이라보다는 먹는 거 그냥 허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프로그램 밟을 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면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제 또 정신으로 막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오히려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멍해져 가지고 좀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약 먹는 것으로 성중독을 끊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못 끊어요. 못 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중독이라면 못 끊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도움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도움을까지 우리가 막 거절하고 그럴 건 아니다. 그리고 꼭 성중독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뭐 공황장애나 조현병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 먹는 게 사실 조현병 같은 경우에 이제 약으로 거의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 받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주의할 점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는 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고 또 정신과를 이렇게 선택할 때도 좀 조심해서 이제 여러 군데 좀 다녀보시고 좀 마음에 맞는 데를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너무 매정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정없이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을 제가 잘라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자꾸 그 희망을 두고서 거기다 소망을 두고 자꾸 이렇게 해서 시간 또 훌쩍 1년, 2년 또 길게는 막 10년씩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아프더라도 좀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거 또 주변에 이야기하는 거 또 중독 파트에서 중독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을 또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또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